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이게 사실은 뭐 지원금의 위주라고 보면 되겠죠? 네,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네네. 지금 2022년도 네네. 올해 주된 지원금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 뭐 중간에 또 새로운 지원금이 나올 수도 있지만 네, 맞습니다. 그래도 뭐 현재는 주력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네네. 뭐 이거에 대한 일반적인 공지 내용은 뭐 쭉 다 공지가 됐고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최근에 보니까 1월 달에 네. 요거 이제 자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올라왔더라고요. 네네, 요 고용노동부에서.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헷갈리는 부분들,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저희 이번 시간에 한번 질문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요. 질문이 그겁니다. 인력 공급업, 파견업 등은 지원 제외 기업에 해당이 되는데 네네. 도급은 가능한가요? 이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그냥 기준을 좀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으로 해서 뭐 인력 공급업이나 파견업이나 도급 뭐 이런 거에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이.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네. 직접 채용해서 네네. 정규직으로 예. 직접 우리 회사에서 일을 시키는 분들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인력 공급업이나 파견업도 사실은 거기서 일하는 여직원들이나 실제 일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파견하시는 네네. 분들 말고. 네네. 예, 그런 분들은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된다. 네, 실질로 좀 따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요것도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작년에 네. 이제 그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은 이제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이것도 그렇게 해야 되냐? 이런 네, 질문입니다. 맞아요. 엄청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네, 이거는 그럴 필요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워크넷에 구직 등록 필요 없이 직원을 채용하신다, 어디서 채용하신다 하더라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네네. 자영업을 하다가 이제 아마 이 취업을 하게 돼서 네네. 그런 경우 있을 건데 자영업 폐업 이전에 네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서 네네. 6개월 이상 실업 상태를 충족하지 못하는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냐? 네네. 이런 질문이네요. 네, 이게 두 가지가 섞여서 그런 건데요. 네. 이제 원래 이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직원의 조건 중에 6개월 이상의 실직 기간을 갖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네. 그거 예외 중에 하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예외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죠. 자영업을 하시다가 폐업하고 첫 번째로 이제 직장에 이제 들어왔을 때 이런 조건이 있는데, 이게 두 가지가 섞여서 그걸 물어보시는 건데요.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월 이상 실직 기간이 있거나 네. 없다 하더라도 네. 자영업이었다가 폐업하시고 직장을 구하시는 분은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거기는 굳이 6개월의 실직 기간을 필요로 하질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물어본 거는 당연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충족하지 못한다 최근에 하더라도.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폐업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맞아요. 이런 분들 그러니까 취업을 할 때 네네. 요거 지원금 해당이 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최종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2개월 미만 요건에서 네네. 최종 학교에 네네. 방통대, 사이버대, 대학원 이런 것들도 포함되냐? 네. 이런 질문입니다. 네, 이것도 이제 두 가지가 막 섞여서 헷갈려 하시는 건데, 네. 네, 당연히 되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네. 기본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네. 일단은 6개월 이상 실직 기간을 갖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라가 첫 번째인데, 네. 그게 안 됐을 때 예외 아까 여러 개 중에 아까 폐업에 대한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네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6개월은 안 되더라도 실직 기간이 네. 최종 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나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기 전까지 네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이 안 된다라면 네.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최종 학교 중에 당연히 사이버대, 방통대, 대학원 다 네네네. 포함이 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상관이 없고요. 네. 대신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물어보는 건 이거죠. 그러니까 그 일반 직원 모든 고용 지원금이 마찬가지로 이제 직원이 이제 그러니까 학교에 재학 중인 거죠. 네. 재학 중인 분들은 안 돼요. 네, 그렇죠. 네, 그게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그래서 졸업반 아닌 이상은 네.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중에 예외 중에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사이버나 방통대나 대학원들은 네. 사실은 학교 다니면서도 다니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경우는 괜찮다라는 어떤 그거의 조건에 나오는 거지. 네. 지금 이 경우랑은 사실은 조금 틀린 부분이지만 네. 여기서 물어본 대로 최종 학교 중에 방통대, 사이버대, 대학원이 최종 학교라면은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네네.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서 방위산업체 기업에 네네네. 정규직으로 근로하는 청년도 지원 지원 대상이 되냐? 당연히, 이런 질문인데. 당연히 됩니다. 네. 네. 방위산업체 네.
기업에 네네. 근무하는 청년도 네네. 해당이 된다. 네, 대신에 올해 네네. 1월 1일 이후에 채용이 되셔야겠죠, 그죠? 네, 그렇게 그러니까 다른 조건이 맞으면 네, 맞습니다. 가능하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보면 되죠. 네네. 자, 그다음에 계약직 채용 후에 정규직 전환하는 청년의 경우에 네네. 청년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기준 시점이 계약직 채용일인가요? 아니면 정규직 전환일인가요? 이런 질문도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 예전에는 지원금들이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지 줬었는데 그렇죠. 요 일자리 도약 장려금 예전에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처럼 네네. 계약직으로 직원을 채용했다 하더라도 네. 그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는 기간에 네. 기간 내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주면 네네. 그 전환한 시점부터 인정을 해주게끔 이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이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 6개월의 뭐 실직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 그 계약직으로 채용한 그 시점이냐 아니면 네. 정규직으로 전환한 그 시점에 맞아야 되느냐인데 당연히 계약직 처음에 네네. 네, 계약직으로 입사했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보고요. 왜냐면 아니면 조작의 우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로 보고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네. 계약직으로 입사하는 그 시점도 2022년 1월 1일 이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네. 네, 그렇게 어쨌든 진행되셔야 2022년 올해에 네. 채용을 네. 해야 된다. 네, 작년이 무조건 껴있으면 안 된다고 보시면 네네네. 돼요. 네. 자, 그다음 다음 질문은요. 네네. 작년에 이제 많이 유행했던 지원금이죠. 우리 청년 디지털 일자리. 네네. 협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을 채용해야 한다는 요건이 맞아요. 있었는데 네네. 이 일자리 도약 장려금도 네네. 채용 기간이 제한되나라는 질문입니다. 네, 요것도 이제 보시면은 청년 디지털이나 아니면 지금 말씀드렸던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나 조금 모양이 틀리잖아요. 다른 네네. 지원금하고. 이게 이제 운영기간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네. 운영기간에 일단은 직원을 채용하기 원칙은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우리가 몇 명 뽑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먼저 신청을 넣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3명을 뽑겠다고 했는데 네. 3명을 뽑겠다고 해서 승인을 내줬는데 아까 청년 디지털 같은 경우는 6개월 내로 그걸 안 하면 날아가 버려요. 네.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1월 1일,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채용을 하시면 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만 중간에 채용을 날아가거나 한다? 네. 이런 거는 없으세요. 올해 안에만 네. 채용을 하면 된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비슷한 질문인데 네네. 기업이 제출한 채용 계획, 네, 맞아요. 채용 계획하고 네네. 실제 채용 인원이 달라도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네네,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3명을 뽑겠다고 했는데 안 될 네네.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런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뭐 더 뽑거나 할 때는 뭐 추가로 신청을 한다든지 네네. 뭐 이런 좀 액션이 필요하겠죠. 그죠? 네. 그다음에 이것도 아까 비슷한 질문 같은데 지난해 그러니까 2021년에 네.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돼 네. 되어서 그다음에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네네, 이건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아, 네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한번 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기간제라는 거는 이제 비정규직이잖아요. 계약직. 네네. 근데 계약직으로 됐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시점은 어쨌든 간에 계약직일 시점, 그 네네. 시점부터 모든 조건을 맞아야 되고 네. 그게 올해 1월 1일 이후에 채용권이어야 되고 네, 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다음은 지원 대상 청년이 12개월을 모두 지원받지 못한 경우 이제 총 12개월 받게 네네. 되는데 맞아요. 네. 자녀 개월에 대해서 네네. 다른 청년을 대체해서 채용하면 네네.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네네. 일단은 안 돼요. 네, 안 되시고요. 네네. 그러니까 다른 지원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연결해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거의 없어요. 지금 현재는 없다고 보시면 되니까, 네. 네, 이건 안 된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회차를 만약에 이제 실행을 하면 그때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계획을 하고 네네. 아직 채용을 안 한 상태에서는 뭐 네네.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한 번도 안 1회차 받았기 받기 때문에. 시작하고 나서부터 네네. 한 번이라도 받으면 그다음에 네네. 이제 대체는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한 번이라도 안 받았으면 아직 뭐 카운팅도 안 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아까 얘기했던 뭐 대체 의미도 없는 거예요. 네네. 네. 자, 그다음에 네네. 지원 대상 청년 본인이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 네네. 인위적 감원에 해당되나요? 네. 이게 감원 방지 때문에 맞아요. 이런 질문 많이 들어오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일자리 도약 장려금 주의하셔야 될 점이 직원들, 그러니까 이 해당 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을 네. 지원금 받는 기간 동안에 해고나 권고사직 같은 네. 이런 거 인위적인 감원을 하시면은 뱉어내진 않지만 네, 그 발생한 그 날로부터 지원이 중단이 되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질문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인위적 감원에는 대표님이 의지로 해고하신다, 뭐 의지로 뺀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직원의 자발적인 퇴사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상관없으니까 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네. 그 직원이 나갈 때는 이왕이면은 나중에 사후 분란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네. 뭐 사직서나 네, 뭐 네, 이런 네. 것들을 받아 놓으신다라면 더 확실하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1회차 지원금을 수령한 후 2회차 지원금 지급 전에 네네. 인위적인 감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차를 받으신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받으셨기 때문에 받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만약에
권고사직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그 시점부터는 안 주는 거지만 그럼 예를 들어서 6개월 뒤부터는 2개월마다 3번 나오거든요. 네. 그럼 2개월인데 1개월 이후에 그만뒀다라고 하면 직원을 예를 들어 직원이 그만뒀다고 하면 그게 일수 계산이 돼요. 네네. 그래서 나온다. 그러나 처음에 받는 6개월분은 6개월이 지나지 않고 5개월째 예를 들어 그만두면 하나도 안 아, 나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나간다. 네, 그거는 일수로 계산하는 게 아니다. 네, 맞아요. 아, 2회차부터는 네네. 일수로 계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 재참여가 6개월간 제한이 됩니다. 맞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청년을 먼저 채용하고 네네. 인위적 감원 발생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사업을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냐라는 질문이네요. 네. 이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에는 어떤 지원금도 받지 못하는 거고 그 지원금은 일자리 조합 장려금은 스톱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6개월이 지나서부터는 처음부터로 새로 계산해서 이 5인 이상 이런 거 나중에 계산하는 법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도 그 시점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음. 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재택근무로 채용한 청년도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뭐 별도의 맞아요. 증빙서류가 필요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맞아요. 이게 재택으로 이거 많이 물어보시죠? 예. 네, 원칙적으로 재택으로 가능한데 네.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대신에 그걸 확인을 하려고 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출퇴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합리적인 어떤 객관적인 자료들을 좀 구비해서 같이 제출을 하지 않으시면은 인정을 좀 안 해주는 추세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출퇴근에 대해서 뭐 카톡으로 받았다는 내역들이 다 있다든지, 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메일로 받았다든지,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렇게 쭉 한번 질문을 한 10몇 가지 정도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 네네. 이게 이제 작년에 없던 새로운 지원금이다 보니까 물론 비슷하긴 하지만 네네. 이게 아직까지 뭐 신청을 많이 해보신 적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지원금이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아직 시작을 한- 하시는데 아직 한 번도 신청은 안 들어가고. 그렇죠. 예. 네. 근데 좀 이렇게 이거를 좀 생각하고 계신 사업주들이 네네. 요러요러한 거는 조금 좀 주의하시고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 좀 있을까요? 몇 가지? 네. 일단은 만약에 이 지원금을 받으실 생각이 있으시다 하시면 네. 일단 청년을 채용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채용하실 때 일단 청년, 그러니까 여기 고용노동부 청년은 만 34세 이하, 네. 그 다음에 남자는 군대 기간 감안을 네네. 해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채용을 하되 네. 아까 말씀드렸던 조건들이 있어요, 몇 가지. 네. 6개월 이상 실직 기간. 네. 그게 아니다라면 6개월 실직 기간이 너무 힘들다라면 다른 거 네. 고졸 이상의 학력이라든지 네. 뭐 몇 가지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이 맞는지를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그거죠. 아까 말씀드린 해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인위적 감원이 혹시라도 계획이 돼 있으시다 네. 하시면 그걸 이미 실행하시고 네. 이후에 한 달이 지나면 풀리거든요. 예, 예. 그 이후에 직원을 채용을 해서 아, 일자리 네, 장려금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뭐 질문하고 하는 사업주들 이렇게 보면은 좀 네네. 아쉬운 게 네네. 처음부터 그런 조건을 좀 잘 보시고 좀 신청을 하시면 좋은데 맞아요, 맞아요. 그냥 이렇게 혼자서 해보시다가 네네. 안 돼서 네. 뭐 좀 도와주세요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맞습니다. 경우는 이미 네네. 잘못 신청해버리면 틀어져 버리니까. 네, 고용노동부에서 서류 잘못 들어가면 그렇죠. 만 잘못 들었다 해도 거의 인정을 안 해줘요. 네, 그러니까 네. 이거 내가 잘못 넣었으니까 다시 넣을게요 이런 거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챙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